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 딱풀 4월 24일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 국빈 방문을 위해서 출국합니다. 그리고 민주당 돈봉투 사건, 전당대회 돈봉투를 뿌린 사건의 핵심 인물 송영길 전 대표는 프랑스 파리에서 귀국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 나라 안팎으로 여러 가지 뉴스거리들이 쏟아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오늘 종안신문의 시사 정치 주요 뉴스를 소개드리기 전에 눈에 띄는 기사가 하나 있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앙일보 이면 기사입니다. 중앙일보 이면 기사 보시면 미군 철수 인민 달래기 용인이 이해를 김대중이 정언한 김정일. 자, 갑자기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정일이 나오는데 중앙일보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육성 회고록을 오늘부터 공개를 한다. 생전에 아주 방대한 분량의 육성 회고록을 남겼는데 그것을 연세대학교에 있는 김대중 도서관과 협력을 해서 중앙일보가 연재를 시작을 했다는 이야기인데, 이 연재를 할 때 보통 첫 머리에 아주 화제가 될 만한 거를 먼저 꺼내죠. 자, 그래서 이런 이야기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생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김정은이 그때 2000년 6월 남북 정상회담 때 김정은이 아니죠.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DJ와 얼굴을 맞댄 자리에서 직접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러시아, 중국, 일본 등 우리를 먹으려고 했던 나라들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주한미군이 통일 이후에도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것은 우리 인민들의 감정을 달래기 위한 것이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생전에 전한 말입니다. 자, 이 말이 사실이라면은 외세점령군 주한미군의 철수를 줄기차게 주장해온 북한의 공식 입장을 부인하는 파격적인 발언이 되는 것이죠. DJ는 생전에 남긴 구술 동영상에서 이런 사실을 확인을 했다. 이 이야기는 그전에도 간간히 한 번씩 나왔던 이야기이긴 한데 실제로 육성으로 지금 확인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2000년 6월이니까 23년이 흘렀죠. 23년이 흘렀어도 여전히 이 북한은 핵을 가지고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이 미국을 국빈 방문하는데 동아일보가 일면 톱으로 단독 기사를 하나 내보냈는데 아주 통 큰 합의가 있을 것이다. 이것을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한미 간에.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 해외 순방만 가면 민주당이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여러 가지 프레임을 걸어서 지지율이 떨어지고 했는데, 자, 이번에는 좀 다를 수 있을까? 일단 동아일보 일면 톱 기사는 이겁니다. 북이 남 핵 공격된 미 핵 보복 공동문서 추진한다. 북한이 이 남한에 대해서 핵으로 공격을 하면은 미국이 핵무기 가지고 북한에 보복을 한다. 이것을 문서화한다는 겁니다. 공동문서로 만든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북이 핵 공격을 할 수가 없겠죠. 바로 이것을 공동문서로 만들어서 이것을 자동적으로 핵 공격을 받으면은 미국이 핵 공격을 한다. 자, 그동안에는 이렇게 주로 돼 있었습니다. 안보 국방장관들 사이의 안보협의회의 이런데 합의에서는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좀 돼 있었죠.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동맹국들에 대한 북한의 핵 공격을 용납하지 못한다. 김정은 정권이 종말을 초래할 것, 이렇게 이야기하거나 아니면은 한국의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 능력을 운용해서 대한민국의 확장 억제를 제공한다. 이 정도만 명시가 되어 있었는데 지금 추진을 하는 것은 이 한국 영토가 북한 등으로부터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고 핵 공격을 받으면 미국의 핵으로 보복한다. 보복 대응한다. 이 내용을 명문화하는 건데 문서로 만드는 건데 이걸 우리 쪽이 지금 요청하라는 상태입니다. 요청하라는 상태인데 이것을 바이든이 받아들이느냐. 자, 이것이 이번 국빈 방문의 최대
핵심 미소가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것이 공동문서로 추진이 되면은 이 한반도 주변의 뭐 핵 위협 이런 것이 새로운 분위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한국의 요청으로 한미가 조율 중인 이 문안이 확정될 경우 미국의 핵 보복 약속이 한미 간 공식 문서에 처음 명시되는 것이다. 한미는 장관급 상설협의체로 별도로 마련해서 핵 확장 억제 관련 한미의 공동기획 실행력을 높이는 방안도 막판에 조율하고 있다. 자,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부 소식통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존 한미 발표에 대부분 나온 내용을 되풀이하거나 애매모호한 표현으로는 국민들이 미국의 확장 억제 제공 강화를 체감할 수 없다. 이런 판단이 깔려 있어서 미국의 핵 보복 명시를 요청을 한 것이다. 일단 바이든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이 부분이 국빈 방문 일정의 뭐 하이라이트가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보입니다. 송영길 민주당 전 대표 송영길은 오후 3시에 입국을 하죠. 뭐 온다 안 온다 말이 많았는데 일단은 오는 걸로 분위기가 전혀 지금 민주당에서 아우성을 치고 있으니까 예면을 할 수도 없었겠죠. 본인은 사실상 도피성으로 파리를 갔다. 그 분석은 여러 갈래로 나왔고 저도 전해 들었습니다. 자, 일단 조선일보 3면 기사입니다. 조선일보 3면 보시면 송영길 탈당한다면서도 돈봉투 몰랐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당 일각에서 아예 현 지도부가 사퇴해라. 이재명이 사퇴해라. 자, 이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송영길이 어제 우리 시간으로 밤 11시에 기자회견을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날 그제입니다. 밤 11시에 기자회견을 했죠. 거기서 뭐 탈당을 하겠다 했는데 돈봉투 문제에 대해서는 아예 나는 몰랐어. 고리 자르기를 했습니다. 전당대 돈봉투 의혹에 대해서 기자회견에서 민주당 탈당을 선언했지만 구체적인 의혹 내용엔 모르쇠로 일관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송 전 대표의 결정을 존중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지만 당 내에서는 자체 진상조사에 나서지 않는 이재명 지도부를 향한 총사퇴 주장까지 나왔다. 아예 이재명 지도부도 사퇴라. 이 상태로는 도저히 충성을 못한다 이런 이야기죠. 지금 송영길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민주당 안에서 주로 586 그룹입니다. 같은 586. 지금 586 동반 퇴진론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 민주당 안에서 586이 아예 침묵을 하거나 적극적으로 송영길을 옹호를 하는데 가령 김민석 같은 사람은 송영길은 물욕이 적은 사람이다.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면서 옹호를 하는데 그런데 대부분의 분위기는 이참에 이재명도 사퇴해라. 지금 송영길만 사퇴해가지고 송영길만 탈당해가지고 이것을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없으니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 사법적 리스크에 몰려있는 이재명도 이참에 사퇴해라. 그런 분위기가 지금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민 의원이 또 나섰습니다. 오선 중진 이상민 쓴소리를 많이 하죠. 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조선일보 통화에서 당 지도부가 진상조사를 못한다고 한 건 자체 정화 기능을 포기한 것이다. 위기를 수습 못하는 당대표, 자체 조사도 못하는 무능한 당 지도부라면 자리를 내놓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주당 출신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하죠. 이상희 제주대 교수는 페이스북에 송영길이 이재명의 대선 경선을 도운 뒤에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왔다. 이른바 이심송심 논란이 있었죠. 그것을 거론을 하면서 송영길의 탈당, 이제 이재명 대표가 물러날 차례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지금 만만치 않은 분위기를 보이고 있는 쪽이 이낙연 전 대표 쪽입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대선 후보 경선 때 송영길이 편파 관리를 해서 대선 후보 자리를 탈취당했다, 강탈당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낙연 쪽 관계자는 이참에 돈 봉투뿐 아니라 경선 과정에서 제기됐던 송영길의 이재명 지원설도 규명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나섰습니다. 자, 그래서 송영길이 오늘 귀국을 하면은
이 민주당이 대혼란 속으로 빠져들 수 있는 그런 국면으로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송영길은 이거 외에 최근에 또 하나 의혹이 불거졌죠. 이 전세 사기범, 인천 미추홀구에서 전세 사기를 벌여서 안타까운 그 생명을 잃게 만드는 2030 3명이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그 전세 사기범이 이 남흥기 씨죠. 남흥기가 지금 구속 중인데, 전세 사기로 구속 중인데, 남흥기는 원래 인천에서 사업을 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인천에서 그런 사기 행각을 벌였는데 갑자기 강원도 동해로 가서 대규모 신도시 개발 사업에 뛰어들었죠. 그 과정에서 정치적 배후가 있다. 이것이 그래서 수사를 하고 있다. 원희룡 그 국토교통부 장관도 그렇게 이야기했고, 국민의힘 안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것도 배후가 송영길 아니냐. 자, 그런 쪽으로, 지금 가닥이 모아지고 있는데, 이 송영길의 또 다른 위기죠. 자, 오늘은 강원일보, 강원도에서 나오는 강원일보 일면 단독 기사를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강원일보 기사입니다. 인천 사기꾼 통해서 경제자유구역 사업자 선정 배경에 그러니까 인천 사기꾼, 죄송합니다. 인천 사기꾼이 강원도 동해의 경제자유구역 사업자 선정 배경에 몰아주기, 쪼개기, 특혜 의혹이 있다. 자, 이렇게 특혜를 받는 과정에서 지금 그 최문순 당시 강원도지사 민주당 소속입니다. 최문순이 의혹을 사고 있는데 여기에 뒷배경에 송영길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인천 전체 사기꾼 남모 씨가 2017년 동해 안건 경제자유구역 망상 1주구 국제복합관광도시 사업자로 선정된 과정에서 사업 몰아주기와 쪼개기 정황이 포착이 됐다. 그래서 경쟁자가 있었지만은 이 남 씨의 그 업체와 단독으로 협상을 벌였다고 합니다. 그 강원도에서. 그리고 또 사업을 쪼개기 해서 특혜를 줬다. 무슨 말이냐면은 민간 기업이 개발 사업자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사업지구의 토지를 50%를 먼저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 규정이 있는데 처음에 이 남씨 업체가 확보한 부지는 28%에 불과했다. 그러니까 이 사업 추진하는 쪽에서 망상지구 개발 면적을 아예 축소를 해줍니다. 그래서 비중을 보니까 46%밖에 안 된다. 그래도 50%가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망상지구를 세계적으로 또 쪼갭니다. 그렇게 되니까 남씨가 확보한 그 부지가 52%가 돼서 사업자가 되는 거죠. 자, 이런 특혜 과정. 이 특혜 과정에서 정치권이 개입을 했다는 의혹이 지금 확산이 되고 있는 겁니다. 최문순 당시 강원도 조지사와 같은 민주당인 이재명, 그러니까 이재명의 인천시에서 뭐 투자 유치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 두 사람이 갑자기 강원도로 가서 이것을 사업권 선정을 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그런 의혹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금 말씀드린 건 민주당이 위태위태한 상황인데 민주당뿐이 아니고 국민의힘도 지금 아슬아슬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김기현 대표 출범한 지 지금 2달밖에 안 됐는데 벌써 흔들흔들하고 비대위 체제 이야기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오늘 윤리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그때 저번에 윤리위원회 이양희 윤리위원장이 김기현 대표 체제가 들어서면서 물러나고 새로 윤리위원장이 내정이 됐죠. 황정건 변호사가 내정이 됐는데 오늘 정식 출범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한국일보 6면 기사입니다. 6면 기사. 여당 윤리위 오늘 출범. 자, 김재원, 태용호 징계 수위 주목. 자, 이 기사입니다.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윤리위원회 구성을 마무리를 했죠. 곧 마무리를 합니다. 당 지도부는 윤리위원장의 황정건 변호사를 임명을 했고 윤리위원 중에 현역 위원 몫으로는 전주회 위원을 내정을 했고 나머지 7명 임명 절차를 마쳐서 본격 활동에 들어가는데 지금 황정건 위원장이 코로나에 감염이 돼서 5월 초,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게 되는데 윤리위원회 첫 안건이 이
제주 4.3운동 폄하, 정강훈 우파 천하통일 이런 발언을 한 김재원에 대한 징계 논의, 그리고 태용호 최고위원, 뭐 역사관 관련해서 그 태용호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여부도 검토를 하게 된다. 벌써부터 징계 수위에 따른 후폭풍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에 앞서서 민심을 의식한 중징계 요구가 제기되고도 있지만 이 경우에 또 다른 불씨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어쨌든 김기현 체제가 흔들릴 수 있는 징계가 강하든 약하든, 강할 경우에는 그러니까는 좀 강성 우파들이 상당히 반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약하면은 또 그냥 제 식구 봐주기 아니냐, 또 민주당이 막 공격을 하겠죠. 자, 그래서 일종의 좀 딜레마에 빠져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 징계 수위가 관건입니다. 뭐 징계를 하긴 할 것 같은데, 저는 뭐 이 징계 그 윤리위원회에서 정말 발언의 진위, 이 발언이 정말 하고자 했던 말이 무엇인지 그런 것은 좀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재원이나 태용호나 이 발언에 대해서. 국민의힘 징계는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는데, 이 당원권 정지 1년 이상의 중징계가 내려지면 두 사람은 내년 총선에 출마를 아예 못하죠. 자, 그렇게 되면은 이들을 지지하는 강성 보수 당원들의 반발, 그리고 김기현 대표 체제의 혼란이 예상이 되고, 경고 수준에 거치면 제19 감싸기 비판, 민주당에서 집중적으로 하겠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또 김기현 대표가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정강훈 목사에게 지난 총선 때 도와달라 이렇게 도움을 요청했다. 자, 그것을 정강훈 목사가 이야기하니까 김기현 대표가 인정을 했습니다. 정강훈 리스크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일보는. 김기현 대표가 지난 21일 3.8 전당대회 당시 전 목사에게 도움을 요청했다는 사실을 인정을 했다. 김 대표는 그렇게 인정을 하면서도 당시 전 목사는 향후 공천관리위원장 인선에서 본인의 동의를 받으라 이런 터무니없는 요구를 해서 이를 즉시 거절했다고 해명을 했습니다. 이거 뭐 어떻게 해명이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본인이 이 정강훈 목사에게 이번 전당대회에서 나를 도와달라고 뭐 요청을 했다 이런 사실을 또 인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 정말 하루가 멀다 하고 여러 가지 혼선,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국민의힘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지금 총선 1년 앞두고 제 모습을 갖추지 못하는,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양쪽 다 당대표 리스크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뭐 돈 문제도 얽혀 있고, 민주당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 안에서는 또 뭐 어떤 설화 프라임에 또 갇혀가지고 민주당으로부터 집중적으로 공격을 받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으니까 제3지대론이 나옵니다. 총선 때마다 제3지대론이 나왔죠. 여태까지 총선에서는 제3지대 하면은 뭐 대선에서도 마찬가지고 안철수의 점유물처럼 최근에 한 10몇 년 동안 그렇게 됐는데, 지금 새로 등장하는 인물은 금태섭입니다. 민주당 출신 전 국회의원, 한때 안철수와 같이 했던. 자, 근데 금태섭이 제3지대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그건 상당히 저는 회의적입니다. 왜 그런지 잠시 후에 소개를 드리고, 일단 뭐 언론에서는 이렇게 씁니다. 동아일보 사면 보시면, 사면 하단 기사에 이 일종의 틈새 전략인데, 지금 금태섭이 기웃거리고 있죠. 또 김종인이 뭐 자장해서 또 김종인까지도 지금 판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금태섭 추석 전에 제3지대 신당 깃발 올리겠다. 양당에 실망한 무당청을 공략한다. 그리고 총선에서 30석 얻으면 정치 혁신이 가능하다. 여야 여러 의원들 만나서 동참을 설득하겠다. 현역 국회의원 중에 동참 의사를 밝힌 사람이 있는지 물어보니까 아직 없다. 여러 의원을 만나면서 설득하고 있다. 자, 그래서 서울신문 오면도 비슷한 기사가 있는데, 서울신문 오면 도표를 하나 마지막으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역대 국회의원 선거 제3지대 신당 해서 18대는 창조한국당,
자유선진당, 친박연대 이렇게 세 군데나 나왔습니다. 20대 때는 19대 때는 없었고 20대 때는 국민의당 안철수, 그다음에 21대 때 열린민주당 뭐 해서 뭐 나왔었죠. 그런데 다른 때는 전혀 뭐 그 존재감이 없었고 안철수 의원이 20대 때 국민의당을 만들어서 30석을 얻은 것, 그리고 자유선진당이 18대 때 이회창, 심대평이 만들어서 18석, 친박연대, 서청원, 홍사덕이 만들어서 14석. 물론 이것은 이 서청원, 홍사덕의 힘이 아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힘이죠. 그래서 결론은 걸출한 인물이 있어야지 제3지대에서 그나마 한 10석 이상은 가져갈 수가 있고 많으면 38석까지 한 게 최고 기록인데 금태섭 포로는 불가능하다.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조간 딱풀이었습니다.